어질어질 힘들어요. 다시 해야겠다. 어지러우세요?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죽겠어요? 어지러워. 오, 10년도 봐봐, 10년도. 아, 이게 뭐예요? 어지러워서 누가 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하죠? 느리지요? 네. 어지럼증의 주요 범인, 바로 서맥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요. 주로 우리 맥박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죠. 여기 보고 우리 동반결절이라 부르죠. 동반결절. 사이너스 노드 A가 문제가 생긴 이 질환들을 심전도로 어떻게 판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기가 잘 흘러가는지 전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거든요. 전도가 바로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 SA 노드에서 신호를 만들어내게 되면 피파가 보일 거고, 피파가 쭉 흘러가서 여기 AV 노드에 도착하게 되면 좀 쉬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히스 번들을 지나 밑에 번들 브랜치 내려가게 되면 QRS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신근이 다시 리폴러레이션 되면서 T파가 나오게 되지요. 여기 이 P파가 시작해서 QRS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즉 P파는 만들어졌는데 QRS가 다시 시작하는 시간까지 길어졌다. 또는 AV 노드에서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 라고 했었을 때 그것 보고 우리가 PR 간격이 연장됐다라고 하는 거고, 정상 PR 간격은 그래서 P파 시작부터 QRS 시작까지를 120ms에서 200ms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모논종으로 따지게 되면 제일 크게 하게 되면 200ms지요. 큰 거 한 칸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QRS 시작점보다 보통 모논종이하고 맞아떨어진지를 보게 되거든요. 맞아떨어진지를 봐서 그 앞에 피파가 적어도 모논종이 큰 거 한 칸 이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보다 벗어났다 하게 되면 PR 간격이 연장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QRS도 이게 넓기 때문에 전도를 하게 되는데 모논종이 작은 거 3칸 이내 120ms 이하로 전도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120ms를 넘어섰다라는 거는 전도, 심근 내에서 전도가 느려진 거지요. 뭐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락이 있다든지 또는 LVH가 너무 심하다든지 하게 되면 바로 이게 전도의 흥분이 느려지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피파가 아예 사라지는 병도 있어요. 사이너스 노드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피파가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피파가 아예 사라지는 병 보고 우리가 식스 사이너스 신드롬, 동기능 부전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는 P는 잘 나오는데 QRS가 잘 뒤따라 나오지 못해요. 이것 보고 우리는 방실 차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이쪽 사이너스 노드에 관련된 식스 사이너스 신드롬에 대해서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 간격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PR 간격은 얼마까지가 정상이라고 그랬죠? 모논종이 큰 거 한 칸, 몇 msecond? 200ms예요. 그러면 이게 PR이 늘어났냐 안 늘어났냐를 볼 때는 제가 이 심전도를 봤었을 때 모논종이의 큰 눈금, 여기 일치하죠. 이렇게 굵은 눈금하고 일치된 데를 봐서 큰 거 한 칸 이내라 그랬죠. 근데 이거 봐봐요. 큰 거 한 칸보다 훨씬 더 벗어났죠.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거는 PR이 프롤롱게이션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 보고 우리는 진단명을 뭐라고 부른다? 1도 방실 차단이라 불러요. 1도 방실 차단. 그리고 QRS 폭을 봐볼게요. QRS 폭도 모논종이 3칸 이내에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락인 거고 3칸을 훨씬 넘어났죠. 이렇게 QRS 폭이 늘어난 것도 전도가 잘 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년도 봐봐요. P파만 나오고 QRS 안 나오고 있죠. PQRS, PQRS, PQRS 나오고 있다가 P파가 나오고 QRS가 안 나왔죠. 이게 바로 이 P만 보이고 QRS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실 차단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2도 1형인지 2도 2형인지 1도인지 2도인지 3도인지 1도 방실 차단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봐봐요. 20년도를 보게 되면 PQRS 가다가 여기 뭐가 갑자기 텅 빠졌어요. 그리고 PQRS 다 나오고 있죠. 자, P도 안 나오고 QRS도 안 나오고 통으로 안 나왔어요. 다 안 나온다는 얘기는 P파를 만들어내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는 소리야. 이해돼요?
피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RR 간격이 정확히 2배가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죠? 만약에요. 안 만들어내는 건 알겠어요. 안 만들어내는 건 알겠는데 이게 쭉 빠져서 막 3초, 5초 빠져버리게 되면 이거는 진짜로 사이너스 노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식사이너스 신드롬의 너무 전형적인 거고 동기는 부정증후군 가장 전형적이죠. 이 환자처럼 빠지긴 빠졌는데 피도 안 나오고 큐러스도 안 나오는데 많이 안 빠고 적당히 빠지다 또 새로 나와요. 근데 이 RR 간격을 봤더니 빠진 데를 봤더니 정확히 2배가 돼요. 이게 뭐요? 뭔지 알아요? 참고로 이거는 어려워서 뭐 나한테는 쉬운데 어려워서 쉬운 문제는 잘 안 내는데 뭐냐면 사이너스 노드는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그 클락대로 그 사이클대로 계속 통통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건데 단 심전도에서만 피도 안 나고 큐러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요? 자, 사이너스 노드는 신호를 만들어냈는데 그 신호가 H론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죠. 그러면서 그 전선을 타고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만들어는 냈어요. 근데 H론 밖으로 튀어나오질 못한 거야. 이게 동방차단인 거예요. 이게 동방결절은 신호를 만들어냈는데 못 내려갔다. 그래서 동방차단인 거예요. 알겠죠? 네. 쉽지요? 정확히 2배가 되면 동방차단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브라디카디아 시작해 볼게요. 자, 66세 여성분이신데 숨이 가쁘다고 왔고요. 과거에 관상동맥 조영술을 했대요. 그래서 다시 또 숨이 차서 와서 다시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가지고 뭐 막혀가지고 볼론 엔지플라스티를 했대요. 초음파를 했더니 뭐 초음파상에서는 별건 없었던 거고요. 심전도를 봤더니 이래요. 뭐가 이상해 보이십니까? 또 정답 안 알려주니까 심전도만 보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 그렇지. 트웨이브 인버전 있죠. 리듬도 40 정도로 떨어져 있고. 그렇죠. 맥박도 느리고 트웨이브 인버전도 있죠. 네. 트웨이브 인버전 있으니까 근데 LVH는 없거든요. LVH가 없는 상태에서 트웨이브 인버전이 있으니까 이거는 협심증인 거예요. 네. 그 다음 여기 맥박수를 봤더니요 느려요. 우리가 10초짜리 심전도를 놓고 대충의 맥박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자, QRS 개수 한번 세볼까요? 몇 개일까요? 여기 이따 손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7개. 7개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죠? 6을 해야죠. 6을 하게 되면 하추에서 대충 알 수 있죠. 7, 6은 42. 그래서 얼추 40개 정도 되는 맥박수에 느린 거예요. 근데 이 환자는 협심증이기 때문에 이 환자는 약을 먹었던 게 뭐 베타 블로커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 환자의 율침전도 이상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바로 사이너스 노드는 나오면서 느린, 여기 보면 피파 보이거든요. 피파는 보이면서 느린 바로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인 거야. 근데 이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의 원인이 어쩔 수 없었겠지만 베타 블로커를 줬거든요. 협심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느렸던 거고, 그래서 혹시나 맥이 너무 느려서 숨이 가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베타 블로커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맥박이 이렇게 50개까지 올라가면서 호흡곤란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좋으라고 이 증상이 심근 허혈을 개선시키려고 준 베타 블로커가 오히려 이렇게 맥을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이 느린 맥 때문에 숨이 더 가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약을 끊어줘야 됩니다. 쉽지요? 이 문제 앞에서 배웠어요. 45세 여성분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피도 안 나오고 QRS도 안 나오고 정확히 2배가 되는 게 통 빠졌다. 뭐다? SA 블락이에요. SA 블락. 동방차단. 그래서 동방차단과 또는 방실차단을 구분을 하게 되면 동방차단이라는 거는 이쪽 왼쪽 그림 봐봐요. 여기서 SA 노드는 신호를 잘 만들어냈는데 여기선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신호가 심방으로 기가 나오지 못한 거. 이것 보고 우리는 동방차단이라 불러요. 방실차단이라는 거는 이 신호가 여기 AV 노드까지는 잘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AV 노드를 건너가지를 못해요. 밑으로 건너가지는 못해. 피파까지는 잘 만들어지는데 QRS가 안 나와. 또는 따로 놀아. 이게 바로 AV 블락인 거예요. 이해돼요? 네. 쉽죠? 네. 이제 SA 블락과 AV 블락 구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환자는 P부터 안 나오기 때문에 아래 AV 노드는 괜찮아. SA 노드에 문제가 생긴 거야. SA 노드 쪽이가. 그래서 이게 바로 동방차단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 동방차단도요 나누면요 막
1도냐, 2도냐, 3도냐, 또는 타입 1이냐, 타입 2냐, 막 어렵게 나누거든요. 이거 다 나누려 그러면 머리가 터지고, 실제로 저도 구분을 해봤는데요. 나름 저도 신전도 전문가인데 너무 어렵고 너무 헷갈려요. 제가 공부가 덜 했을까요? 수련이 부족할까요? 근데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정확히 2배가 있으면 그냥 동방차단이다 라고 부르게 되고, 더 정확히 들어가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2도의 2형 동방차단입니다. 여기 막 설명이 있네요. 1도, 2도, 3도 있고, 근데 심전도로 알 수 있는 거는 2도 동방차단 뿐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슬라이드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공부해 보세요. 네. 2번 환자는요, 45세 여성분이신데 심전도 이상으로 왔는데 증상은 어때요? 이 심전도 한번 봐봐요. PQRS, PQRS, PQRS 가는데 원래 뭐텅 비었어요. 그 다음에 PQRS, PQRS 나와요. 그죠? 그 다음 2배가 되는지 보려고 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넣고 봤더니 그대로 따라갔더니 2배가 못 돼요. 뭐가 하나 빠졌는데 2배가 못 돼요. 이거 뭘까요? 여기 이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게 되면 앞서서 배웠던 2도 동방차단이요, 또는 사이너스 어레스트요, AB 블락, 1도요, 2도요, 3도요. 뭘까요? 2번. 2번? 성원이는? 저는 2도 동방차단. 2도 동방차단 1번? 네. 성원이는? 1번 2도 동방차단? 아까 동방차단은 정확하게 2배가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서 의도로 한 거는 2도 2형인 거야. 출제자의 의도. 동방차단이 난 정확히 2배가 된다는 걸 의도를 했고, 앞서서 화살표를 보게 되면 2배가 못 됐잖아. 네. 또는 2배를 넘어설 수도 있거든. 이렇게 정수배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사이너스 어레스트 또는 사이너스 포즈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2배보다 짧을 수도 있고 2배보다 더 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정수배가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동정지요 또는 동휴지요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과거에는 어레스트와 포즈를 조금 구분했는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즘은 그냥 혼용해서 부릅니다. 네. 그래서요, 사이너스 포즈나 사이너스 어레스트는 여기 보는 바와 같이 2배가 정확히 되지 못할 때, 이럴 때는 사이너스 포즈 또는 어레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65세 남성분을 볼까요? 어지럽다고 왔는데 PQRS 가는데 얘가 텅 빠졌어요. 다 빠졌죠? 네. 그리고 빠진 시간을 봤더니 2.6초가 빠졌대요. 이거 빠지는 거 배웠죠? 큰 거, 모는 중에 큰 거로 1, 2, 3, 4, 5 하게 되면 이 정도가 1초다 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 환자를 세봤더니 2.6초가 빠졌대. 네. 그리고 내가 여기 피파 그대로 따라갔네. 따라갔는데 정수 빼면 피파 여기 찍혀야 되는데 피파가 여기 찍혔네? 정수 빼도 안 된다는 소리. 뭘까요? 사이너스 어레스트. 그렇지. 사이너스 포즈 또는 어레스트. 이제는 잘하는구만. 쉽죠? 네. 자, 비슷한 케이스예요. 65세 남성인데 이 심전도만 봐도 어지럽지요. 네. 아마 민수가 이것 때문에 어지러워요 했을 건데, 이 심전도 보면 뭐가 쭉 빠졌죠. 답답하죠, 가슴이. 이게 쭉 빠져버린 거야. 이것만 봐도 이거는 이게 사이너스 포즈구나. 실제로 재봤더니 6초나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 보고 우리는 사이너스 포즈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렇게 사이너스 포즈가 왔었을 때는 인공심 박동기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인공심 박동기를 넣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붙여갖고 왔거든요. 여기 써져 있어요. 자, 증상이 있는 섬액 또는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 상태에서 입증이 됐었을 때, 동휴지 보통 이게 딱 정해지진 않았는데 3초 이상 정해진 거 아니에요. 보통 3초 이상의 포즈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의미 있는 포즈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가 중요한데요, 이 환자가 분명히 어지럼증은 있어요. 그리고 숨이 가쁘대. 근데 이 증상하고 섬액하고 관련 상태가 잘 입증이 안 됐어요. 근데 심전도를 찍어봤더니 심전도가 40개 미만이야. 이때는요, 역시 페이스메이커를 넣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잘 안 넣어요, 이런 경우에. 주로 약을 줘가지고 맥박을 좀 빠르게 해주는 약들이 있거든요. 좀 빠르게 해주지 잘 넣지는 않고, 대부분 이렇게 사이너스 포즈가 왔을 때 박동기를 넣어줍니다. 다 배웠어요, 사이너스 포즈.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막 오늘 나왔어요. 블락에 대해서도 나왔죠. AB 블락. 궁금하지요? 네. 맞아,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다 해버리면 이제 여러분은 브라디카디아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정복할까요, 말까요? 해요. 해야겠죠. 기다리지 말고 정복할게요. 아쉽지만 다음 주까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